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진동학 강의 1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기계진동학에 쓰이는 수학적인 내용들을 1주차 강의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이치 문제에 대한 내용과 라프라스 변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동계의 고유치 문제를 어떻게 공식화하고 그 고유치와 고유 벡터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유도계 진동계가 될 때 자유진동 방정식은 감쇄가 없는 경우에 이 첫 번째 식에 나오는 것처럼 mx' 플러스 kx는 0과 같은 이런 행렬식으로 성미분 방정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일자유도계일 때는 x는 라지 x 익스포넨셜 st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요. 여기서는 다자유도가 되기 때문에 기둥행렬을 이용해서 기둥행렬 x는 기둥행렬 라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가정하고 이 해를 위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식과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오메가 자승이라고 치환하고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kx는 람다 mx라는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표현되는 식을 갖다가 고유치 문제, 영어로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풀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식의 풀이는 당연히 라지 x가 0이 되면은 성립하겠죠. 그러나 라지 x가 0이 되면은 결국 미분 방정식의 해가 0이라는 얘기니까 0은 당연히 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그러나 x는 0이라는 미분 방정식 해가 만족되는 경우는 초기 조건이 다 0일 경우고, 그럼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솔루션은 별로 의미가 없는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솔루션을 찾아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세 얘기한 대로 이 식에서 라지 x가 0은 해이긴 하나 무의미한 해다. 유의미한 해를 우리가 non-trivial, trivial이라는 게 무의미한 이런 뜻이고, non-trivial 하면은 무의미하지 않은, 즉 유의미한 해를 의미합니다. 이런 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k-람다 m 이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면은 라지 x가 0이 되지 않더라도 이 식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행렬의 크기가 n by n 행렬이라면 이 식은 람다에 대한 n차 방정식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n개의 해를 갖게 되는데 이들을 고유치라고 부르죠. 고유치는 아이겐밸류가 되겠습니다. k번째 고유치를 n개의 고유치가 첫 번째 고유치는 람다 1, 두 번째 고유치는 람다 2 이런 식으로 k번째 고유치를 람다 k라고 하면은 이 고유치를 고유치 문제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k-람다 k m 라지 x는 0이 얻어지는데, 이 식을 풀이해서 라지 x k를 그러니까 x를 얻게 되면 그것이 고유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유 벡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유치와 고유 벡터를 고유치 문제로부터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위 고유치 문제에서 고유 벡터인 xk를 구한 후에 이 고유 벡터를 정규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규화된 고유 벡터는 이 페이지에 두 번째 나오는 초록색 박스로 표현된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규화식이라고 하는데요. 정규화된 고유 벡터는 라지 x 바의 k라고 표시를 했죠. 고유 벡터 라지 x k를 질량 행렬 m에 대해서 정규화하여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라지 x 바 k는 라지 x를 정규화한 것인데, 이것을 구하려면은 라지 x 바 k는 알파 라지 x k라고 나타난 후에
이 초록색 박스의 식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람다를 구하면은 질량 행렬에 대해 정규화된 고유 벡터 라지 X 바 K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해진 정규화된 모드 벡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드 해석이라는 과정을 갖다가 또 배우게 되는데 기계 진동학에서 그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죠. 고위치 문제를 어떻게 푸나. 그래서 이자유도 진동계가 있어서 우리가 강성 행렬은 이 K는 8-4, 4로 주어지고 질량 행렬은 1, 0, 0, 1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이자유도 진동계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진동계의 고유치와 고유 벡터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유치 문제는 앞에서 같이 그 질량 행렬 M과 강성 행렬 K를 이용해서 고유치 문제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앞에서 배운 고유치 문제에 대입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식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값이 디터미넌트 값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은 첫 번째 값과 그 두 번째 값을 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한 값을 거기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람다 자승 마이너스 12 람다 플러스 16은 0이라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식을 풀이하면은 두 개의 람다 값이 구해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람다 값을 고유치를 구했을 때 항상 첫 번째 고유치는 가장 작은 값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1은 1.5, 28. 이건 그 유효 숫자를 4개까지 구했습니다. 람다 2는 10.47. 이렇게 두 개의 고유치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고유치가 구해졌으니까 그 구해진 고유치를 고유치 문제에다 대입을 해서 x1과 x2 사이의 비율을 구하면은 이 밑에 있는 것 같이 첫 번째 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0.61801 그리고 두 번째 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마이너스 1.6181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고유 벡터는 그 요소들 간의 비율만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유니크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비율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렇게 고유 벡터가 하나 구해지게 되면 이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정규화된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된 고유 벡터 라지 x1의 바를 갖다가 알파 라지 x1이라고 하면 이것을 정규화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 식으로부터 알파 자승이 알파 값이 0.8507이라고 구해지고 이 0.8507을 앞에서 구한 라지 x1에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정규화된 모드 벡터 0.5257, 0.8507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정으로 두 번째 고유 벡터 라지 x2를 에다 베타를 곱해서 정규화된 모드 벡터를 고유 벡터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정규화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역시 베타가 또 구해지죠. 그래서 이 베타를 정규화 고유 벡터에다가 곱해지게 되면 두 번째 정규화된 모드 벡터가 고유 벡터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정규화된 고유 벡터는 이것은 앞에 있는 고유 벡터와는 달리 그 요소들이 일정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두 개의 이 고유 벡터, 정규화된 고유 벡터를 가지고 나중에 모드 해석이라는 과정에 이 벡터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계진동학 4장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3자유도 시스템이 되면은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이 3x3 행과 열이 각각 3개씩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로 대칭 행렬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기계 진동 시스템의 고유치와 고유 벡터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치 문제는 역시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람다 m 플러스 k 라지 x는 0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다가 m과 k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것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된다는 식으로부터 여기 보는 것처럼 람다 3승 마이너스 5 람다 자승 플러스 6 람다 빼기 1은 0이라는 이렇게 람다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얻어지고 여기서부터 3개의 해를 구할 수 있죠. 이제 3차 방정식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이 해를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여기 이 인터넷 웹사이트로 가게 되면은 이런 3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그 웹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해가 3개 해가 첫 번째 해는 람다1은 0.1981, 두 번째는 1.55, 세 번째는 3.247. 이게 전부 다 이 유효 숫자를 4개씩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고위치는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구했는데 왜 두 번째, 세 번째 고위치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만 구했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통일하는 게 아니고 유효 숫자 수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0.1981 하면 1981 이 4개가 유효 숫자고요. 1.555 하면 1하고 555 이 4개가 유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유효 숫자를 다 쓰고 있다. 유효 숫자를 통일해서 써야 계산에 어떤 그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 3개의 고유치들을 각각 앞에 유도된 고유치 문제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고유치에 상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구해지죠. 그래서 그 고유 벡터들을 여기 고유치 식에다가 이렇게 m과 k를 대입하고 람다 1, 람다 2, 람다 3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람다 1을 대입했을 때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주어지죠. 이러면 이 식으로부터 람다 1을 대입해서 x1과 x2와 x3 사이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결정된 비율이 이 large x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여기다 알파를 곱해가지고 정규와 식에다 대입한다고 그랬죠. 정규와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알파가 결정이 되죠. 그렇게 결정된 알파에다가 첫 번째 고유 벡터 large x1을 곱하게 되면은 정규화된 첫 번째 고유 벡터가 0.1640, 0.2955, 0.3685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나머지 두 고유치에 대해서도 이상과 같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서 정규화된 고유 벡터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값들이 large x bar 2, large x bar 3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규화된 고유 벡터 3개가 3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구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유치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고유치가 중근이나 또는 3중근, 3자유도 시스템 같으면 3중근 또는 4자유도 같은 경우는 중근이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죠. 이럴 경우에 우리 고유 벡터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유 벡터들을 고유치를 구했더니 고유치 중에서 람다 k라는 게 중근이다. 즉 첫 번째 고유치하고 두 번째 고유치가 람다 k가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구해진 값을 고유치 문제에 대입하면은 여기 두 번째 등장하는 고유치 문제가 얻어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large x k1이 구해지게 됐죠. 자, 중근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고유 벡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고유치 대입하면 똑같은 고유 벡터밖에 안 구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 고유 벡터는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방식이 바로 고유 벡터 간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유 벡터와 두 번째 고유 벡터는 그 직교성이 질량 행렬 m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식과 같이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즉 large x k1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질량 행렬 m 곱하기 large x k1 그래서 k2의 고유 벡터와 k1 고유 벡터는 large m에 대해서 서로 직교한다. 그래서 결과가 0이 되다 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고유치 문제에서 고유치와 정규화된 고유 벡터를 구해라. 그래서 질량 행렬은 여기 대각 행렬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성 행렬을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디터미넌트가 값이 k-람다 m이 디터미넌트 k-람다 m이 0이다 하는 식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게 4차 람다에 대한 4차 방정식이 특성 방정식으로 주어지는데 그 특성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봤더니 람다 마이너스 40의 자승하고 람다 마이너스 60의 자승은 0이다. 즉 람다가 40도 중근이고 람다가 60도 중근으로 구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근이 사자유도 시스템에 2개씩 주어질 때 이때 4개의 고유 벡터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람다가 40일 때 고유치 문제에다 40을 대입해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런 식들이 얻어집니다. 이 식에서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라지 x1을 갖다가 하나 구한 거예요. 지금 1, 0, 1, 0 이렇게 구했죠.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것처럼 하단. 이게 첫 번째 고유 벡터야. 고유 벡터가 결정되는 거는 유니크하지 않다고 그랬죠.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기만 하는 어떤 걸로 골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유 벡터는. 그래서 이렇게 고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고유 벡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교성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고유 벡터는 직교성. 그래서 라지 x2의 트랜스포즈하고 m 라지 x1을 이렇게 곱한 게 0이 된다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라지 x2가 0, 1, 0, 0 이렇게 하면은 요 위식에다 대입하게 되면은 저 직교성을 만족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질량 행렬이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대각 행렬의 경우는 라지 x2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라지 x1이 0이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x1과 x2가 서로 곱했을 때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라지 x2를 갖다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람다 그 두 번째 중근 60에 대해서도 고유치 문제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 고유 벡터가 1, 0, 마이너스 1, 0으로 이렇게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라지 x3는 고유 벡터들은 서로 직교성을 갖기 때문에 이 식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구한 라지 x1, 라지 x2와도 직교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지 x3가 라지 x1과 직교성을 만족하는지 여러분이 그 식을 갖다가 대입해서 만족하는 라지 x3를 구해야 되고요. 라지 x2하고도 서로 직교했을 때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x2의 첫 번째 항은 0이고 두 번째 항이 1이고 세 번째 0, 네 번째 0이니까 x3의 첫 번째 1, 두 번째 0, 세 번째 마이너스 1, 0 해서 서로 곱해보면은 첫 번째 끼리 곱하면 0 되고 두 번째 끼리 곱해도 0 되고 세 번째 끼리 곱해도 0 되고 그래서 x2와 x3가 곱해지면 0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x1의 경우는 1, 0, 1, 0이었죠. 앞에 페이지에서. 1하고 1하고 곱하면 1이 되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그 두 개 합하면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x1과 x3도 서로 내적하면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3가 이런 x3로 주어져야 된다는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x1, x2, x3가 이렇게 고유 벡터들이 구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x4는 이 앞에서 구한 이 값들을 x1, x2, x3하고 다 직교성을 만족하는 그런 값으로 또 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x4는 0, 0, 0, 1이 되면은 이 값은 x1과도 곱하면 0 되고 x2하고 곱해도 0 되고 x3하고 곱해도 0이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고유 벡터들을 중근을 갖는 경우에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기계진동학에서 미분 방정식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기계진동 시스템이
이 다자유독의 경우에 상미분 방정식으로 다 표현이 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프라스 변환법입니다. 그래서 라프라스 변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변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라프라스 변환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프라스 변환은 시간의 함수인 xt를 이 변환을 통해서 s에 대한 함수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변환이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 xt를 대입해서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s에 대한 식이 구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를 s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이 과정을 라프라스 변환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익혀둬야 되는 내용이 그 xt를 변환하면 이렇게 되게 라지 xs가 되는데 x 다트를 갖다가 라프라스 변환하면은 s 곱하기 라지 x 빼기 x 제로 스몰 x 제로 이렇게 얻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x 더블 닷을 라프라스 변환하면은 s 자승 라지 x 빼기 s 곱하기 스몰 x 제로 빼기 x 닷 제로 이렇게 얻어진다 하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도되는 과정은 라프라스 변환 정의로부터 부분 적분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유도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유도하는 과정은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된다 하는 것만 기억해 두고 이런 변환이 필요할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프라스 변환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in 오메가 t라는 t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라프라스 변환해서 ft에 대응하는 라프라스 변환 함수 라지 fs를 구해라. 그죠? 그래서 라프라스 변환의 정의에다가 sin 오메가 t를 집어넣고 요거를 부분 적분하게 되면은 이런 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지 fs가 s분의 오메가 곱하기 s분의 1 빼기 s분의 오메가 라지 fs 이렇게 구해지죠. 양변에 라지 fs가 있으니까 라지 fs끼리 서로 모으고 정리를 해서 라지 fs를 구하게 되면은 라지 fs가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 분의 오메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sin 오메가 t의 라프라스 변화는 s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오메가로 구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함수들, 시간의 함수들을 s의 함수들로 라프라스 변환을 통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라프라스 변환을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풀이한다 그랬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일자유도 진동계의 미분 방정식이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는 f0 sin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지고 초기 조건은 초기 변이는 x0고 초기 속도는 v0로 주어지는 이런 진동계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진동계의 그 x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미분 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이걸 풀이할 때 라프라스 변환을 이용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좌우변에 라프라스 변환을 각각 취하게 되면은 우선 좌변에 취하게 되면은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에다 라프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은 라프라스 변환은 선형 변환입니다. 그래서 mx 더블 닷 플러스 clx 닷 플러스 klx 이렇게 구해지고요. lx 더블 닷은 아까 얘기한 대로 s자승 라지 x 빼기 sx0 빼기 v0 이렇게 구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x 닷의 라프라스 변화는 s 라지 x 빼기 x0로 주어진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좌변의 라프라스 변화는 ms 자승 플러스 cs 플러스 k 곱하기 라지 x 빼기 ms x0 빼기 m v0 빼기 c x0 이렇게 구해진다. 그리고 우변에 라프라스 변환을 하면은 sin 오메가 t가 라프라스 변환한 게 s 자승 플러스 오메가 자승분의 오메가였으니까 거기다 f0만 곱하는 값이 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라지 x를 즉 그 x의 라플라스 변환, x의 라플라스 변환인 라지 x를 갖다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부분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이 라지 x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xt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하는 과정은 우리가 또 다룰 수가 있겠지만 라플라스 역변환하는 것들은 그 결과들이 라플라스 변환으로부터 결과들이 테이블로 전부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 배우면서 그 라플라스 변환 배울 때 역변환 테이블들을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S분의 1에 라지 X가 S분의 1로 주어지면은 스몰 x는 t의 함수는 1로 되고 S 플러스 A분의 1은 그거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T가 되고 S자승 플러스 B자승분의 B는 sin BT가 되고 S자승 플러스 B자승분의 S는 코사인 BT가 되고 그런 그 라플라스 역변환 테이블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라플라스 변환에서 나온 형태를 보고 테이블에서 찾아서 역변환을 갖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변환하는 이 테이블들이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테이블들을 잘 이용해서 역변환을 갖다가 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를 한번 보면은 예제 13에서 이미 우리가 구했었죠.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 앞에서 구한 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 하고 우변하고 역변환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라지 XS를 구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저런 식으로 구해진다. 앞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그 결과를 이용한 겁니다. 자, 이제 라지 X를 갖다가 역변환을 해야 되는데 역변환하기 전에 먼저 이 라지 X의 이 형태를 부분 분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 분수 형태로 만들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변환 테이블에서 그 역변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 두 번째 줄의 결과하고 세 번째 줄의 결과가 서로 같아지려면은 그 식으로부터 A, B, C, D에 대한 4개의 식들이 등장하고 그 식으로부터 A, B, C, D를 결정할 수 있죠.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라지 X가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이 각각의 항들을 4개 분자의 4개 항이 있죠. 그 첫 번째 항에 우변의 첫 번째 항에 2개 항이 있고 또 우변의 두 번째 항에 2개 있어서 각각의 토탈 4개 항이 있는데 그 4개 항을 역변환 테이블로부터 찾아서 역변환을 주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t에 대한 함수 스몰 x t가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분방정식을 초기 조건까지 고려해서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로 라플라스 변환 방법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이 기계 진동학을 배울 때 미분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이 라플라스 변환법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미분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라플라스 변환법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방법들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라플라스 변환법을 이용해서도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플라스 변환법에 대해서 물론 공업수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다룬 내용이 되겠지만 이것이 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기계진동학을 갖다가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1주차에 이 내용을 먼저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쭉 다뤘습니다. 먼저 좀 다뤄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상미분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고유치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느냐, 고유치와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쭉 다뤘고요.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정도 수학적으로 더 다뤄야 되는 내용은 편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편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변수 분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통 풀이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기계 진동학 6장에 등장하는 Continuous System, 연속계의 진동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그때 그 변수 분리라는 방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